제가 지금 학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중딩 고딩 애들 보면은 되게 한가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한 노력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뭔가 비대칭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 학원업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솔직히 난리도 아닌 상황이 와요. 왜냐면 애들은 점점 공부를 안 해. 근데 어머니들이 강제로 시키는 초등부 이 시기 이후에 원래는 중등부까지도 강제로 시켰던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강제로 시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등부 때 요즘엔 사춘기면 무슨 정신병 환자 취급을 하지만 누구도 정신병 환자라고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정신병 환자는 아닌데 환자 같은 행동을 하는 환자인 척 하는 새끼라서 뉴스에서도 보면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우리 개 안 물어요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는 손 물렸어. 변주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오고 그 육아법을 만약에 망상으로 잘못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솔직히 여기 댓글로 좀 남겨주셔야 되는 게 지금도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됐는데 많아 진짜 많아. 어머님들이 후회하는 어머님도 굉장히 뭘 시키려는데 애가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강제로도 못 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지. 학원들도 문제가 뭐냐, 지금 학교가 개판이 된 이유가 공교육 자체는 거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못하면은 뭐 때리기라도 하고 안 되면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벌이라는 거 자체를 너무 잘못 사용한 나머지 공교육에서 체벌 금지가 됐고 지금 뭐 받아쓰기도 금지된 거 아시죠? 나는 진짜 그러니까 받아쓰기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면 학교를 안 보낼 수 있는 권리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 자체로 걸러지지 않을까? 진짜 적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남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남들을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 또는 나 자신이 어떤 값어치가 있어요, 뭐 내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닙니다, 이런 걸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학원업을 할 때도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될 때는 남들만큼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대화나 설득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요즘에 20대 애들 같은 경우나 30대 일부 애들은 그러니까 못 배운 티가 팍팍 나요. 엘리베이터 탈 때 딱 티나. 원래 엘리베이터든 지하철이든 내리고 타는 거예요. 원래 그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배를 비우고 먹는 거잖아. 그것처럼 내리고 타야 되는데 내리고 있는데 막 들어와. 저는 그냥 밀고 나가버려, 어깨빵으로. 제가 몸무게가 한 90k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쭉을 해 보이나 봐요. 되게 작아 보이나 봐. 근데 제가 90kg 그냥 밀고 나가버려요. 내리면 타는 건데 이 못 배운 애들은 그렇게 하고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줘도 핸드폰을 막 스크롤을 해. 막 이렇게 올려 봐. 제가 진짜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집안 꼬맹이들 것도 제가 핸드폰에 걔가 보여주기 전엔 절대로 저는 그 메시지도 안 봐요. 그거 봐봤자 뭐해요. 대신에 말 안 들으면 핸드폰을 셧다운 시켜요. 근데 코로나 때 이게 대화를 많이 안 했던 애들이 이제 크니까 저번에 가니까 그 서브웨이에서 우리가 뭘 시켜도 왜 질문해야 돼. 뭐 넣고요? 뭐 넣으실 거예요? 이거 넣으실 거예요? 어느 거 선택하실 거예요? 질문만 한 10번 해야 되잖아. 그럼 나중에 복잡하고 미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갔는데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쳐다보고 있어. 와 진짜 이런 삭도라이 같은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배워본 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영업을 뛰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사업을 할 때도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머니 대화하다 보면 자기만의 막 그럴싸한 계획을 막 얘기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사회 나가면 처맞아.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완벽하다고,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사회에 나가서 처맞아 보면 내가 이게 3단 변신이구나 이걸 알거든. 공부에 대한 계획도 보면 중학교 때 경험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보면 학교 딱 가면은 왜 그 있잖아요. 우리 왜 폭풍 치고 나서 왜 벼 누워있는 것처럼 완전 뭐 난장판 돼 있잖아. 그냥 애들 가면 학교에 다 누워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애들은 요즘에 그 담배 피면서 복도 돌아다니면서 협박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렸더만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상황이니까 학교에 의댕이 뜨댕이 그리고 무슨 권리는 그렇게 많아. 저는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근데 플러스 알파의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 사람의 가치나. 이해가세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거기 몰려드는 사람의 귀천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 그 사람의 그 상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 막 몰려드는 곳인데 학교는 그런 게 통용이 안 되는 곳이야. 강제적으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학교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막 다 안 되잖아. 뭐 지금 뭐 수영하는 것도 이렇게 이거 우리 물안경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안경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입체 안경 이거 쓰고 막 허공에다가 허부죠. 왜냐면 애들이 익사할까봐. 우리 귀한 아들 익사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애들의 기본 왜 평균에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애들이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근데 이제 못한다고 말을 안 하고 나 결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안 하는 애들도 존재해요. 나중에는 이제 진짜 못하게 되는 거지. 혼자 살아보면 알아. 나이 먹으면서 몸이 아파봐야 지금 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불같이 사랑을 한 다음에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건 극히 희박하지. 미쳤어. 내가 걔 병수발을 들게. 그나마 여지껏 애 키우면서 옆에서 고생했던 내 부인, 내 남편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리로 야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 짠한 친구 나의 동지 우리 전우 우리 적군인 아들내미 딸내미를 잘 키웠잖아. 이렇게 간 거야. 갔는데 그 적군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대사관도 아니고 왜 여기 와 있어. 왜 와 있냐고 여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은 분명히 없을 거다. 모르겠어요. 없는 살림에 시작하는 것도 알콩달콩 재밌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거를 저는 그게 인생의 어떤 서사면서 인생의 뿌듯한 지점이라고 전 보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이제 본인 마음이니까.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공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쉽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복잡하면 몰라 이걸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엄마가 알아온 입시 정보와 아이의 현재 상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암기만 시키거나 아니면 눈으로 대충 외워서 패턴 파악해가지고 머리로 하던 공부가 고등학교 때는 응용력이라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암기 양도 몇 배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자기자재력을 갖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꼬아놓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의 레벨이 높다는 건 애를 잘 다룬다는 게 아니라 이 꼬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대화할 때 얘기했잖아요. 상대편하고 내 지식사항이 좀 맞아야 서로 수준이 맞아야 설득이나 대화가 된다고. 근데 상대편이 지금 내 설명 듣는 상대편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얘는 앞에 걸 다시 하고 와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 자체가 너무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왜 믿는지 모르겠어. 지가 그렇게 인생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애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다 그러면 난 지렁이 발광이 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학원을 안 가. 그리고 못 보내, 솔직히 어머니들이. 제가 여기 상담 올 때마다 고등부 정도 됐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애는 설득이 되셨어? 아니면 애가 온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건 가서 얘기하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2학년 때 1학년 때 다녔대. 지금 고2인데. 어머니들도 좀 정신 차리셔야 돼. 중학교 때 이전에 해놔야 될 게 그거예요. 싫어도 하는 거, 시키면 하는 거를 해놔야 얘가 정신 차렸을 때 공부를 보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애가 혼자 해볼게요, 뭐 해볼게요. 그게 이유와 근거가 없어. 자기 시간을 뺏기고 내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냥 좀 부족한 거야, 애가. 가슴 아프지만. 그런 애들은 설득하려고 시간이 다 가. 그리고 설득을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보통은 늦었거나 본인이 이게 왜 늦었다고 표현하냐면 인생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걔가 어떻게 뭐 빌어먹고 살겠지 뭐라도. 근데 걔가 바라는 또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늦은 거야. 뭐가 단계가 지금 안 돼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숙제를 잘 안 해가니까 그것 좀 잘 봐주시고. 어머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필요에 의해서 테스팅을 보긴 하는데 내용 자체의 분량이나 양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과에서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바라는 프로그램 하려면 시간을 막 4시간씩 늘려야 되는데 과목 시간도 과목 개수도 많아지고 과목 시간도 많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애가 셀프로 해야 될 게 좀 많은 거야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본인 공부할 시간을 본인이 만들어갖고 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시간에 이 새끼들이 쉬면서 핸드폰 쳐보고 게임하면서 보상을 해준다고 뇌를 흥분시켜놔. 뇌 박살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애들이 점점 줄지 그 다음에 애들은 공부를 진짜 안 하지. 진짜 안 해요. 진짜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광고 홍보를 더 해요. 하는데 제가 선택한 광고 홍보 방식은 저는 솔직히 다 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보다 내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애고 꾸준한 애고 아니면 꾸준해 보려고 하는 애야.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런 애들이 여기서 적응해 보려고 들어오려는 애들. 걔네들이 깨지고 박살나서 1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려는 애들을 나는 불러들이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학을 가고 싶다는데 물리를 안 하고 와, 이 빠가사리들이. 아니 공학을 가고 싶다는데 화학도 안 하고 수학도 제대로 안 하고 식도 안 쓰고 그런 게 안 되는데 무슨 니네들이 재화나 무슨 제품을 생산을 하냐고. 겁나 꼼꼼해야 돼. 몇 번씩 확인해야 돼요 진짜. 강박 걸려 강박.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면요. 저희 학원 지금 유튜브 이런 광고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운 좋게 또 구독자님들께서 또는 팔로워님들께서 이렇게 저 열심히 좋아라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면은 이제 광고를 내가 할 때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적어도 부모님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내주니까 제가 좀 애들한테 왜 지각해? 이런 거를 해도 컴플레인이 적게 들어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애들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안 되고 애들이 줄어들고 학원에서는 이제 광고비를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설명회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학원은 지금 무료 상담을 제가 직접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인사이트,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이제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맞다 틀리다 뭐 거기에 대고 욕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일절 막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다 얘기를 안 하고 제 개인 정보도 막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 현장 오셔서 상담 예약 거시면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알려드려요. 네, 거기다 대고 제가 막 다 흘릴 필요가 없어. 나는 사업도 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학연, 지연 막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왜 내가 싫어하냐면 그렇게 해서 의댕이 뜨댕이 들러붙는 걸 제가 좀 성공 비슷한 거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여주자는 제가 그걸 보고 오라는 거지. 지금 학원가들이 이제 뭐 특목 대비 학원 같은 경우도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특목 대비를 와요. 뭐 특수 목적이 꼭 공부 목적이 아니라 과거 영재고가 아니라 얘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애들까지도 등록을 받아주는 학원도 존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고등부 학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기본적인 중등부에서 이미 익혔어야 될 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와. 특히나 이과 가는 애들이. 그러면 얘네들한테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 다 요구하는 거예요. 고난이도도 애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대신에 이제 진짜 전난이도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게 요청하는데 저는 그거는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려요. 그건 애가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그 정도 나이를 쳐 드셨으면 우리 애가. 나이 값이라는 걸 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의는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는 해줘요. 걔도 알아.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어떤 애는 와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 어떻게 물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화학을 가르쳐? 그런 애가 어떻게 공학을 가? 걔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내주셔야지. 여기 학원에서 정신 차리면서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리고 3과목 막 2과목 이러는데 4과목 막 이러는데 그걸 주당 4시간씩 어떻게 과학을 해? 어머니들 돈 많아? 아버님들 돈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원비를 최대한 안 올리면서 광고를 하는데 중소형 학원들 다른 학원 같은 경우 이제 파트 알바를 쓰거나 아니면 비율제 강사를 써요. 막 저기 학원 갔다 여기 학원 갔다 막 난리 나는 강사. 그런 분들을 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구조가 그래서 그 강사님도 욕할 게 아니야. 그러면 이 학원에 있다가 뭔가 틀어져. 그러면 그만둬. 그러면 선생님이 없어져. 막 이렇게 되니까 학원에 불만들이 막 쌓이면서 이제 광고를 때려도 프로그램하고 언행 브리치가 일어나니까 광고 비용은 광고 비용대로 엄청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오고 순환하는 구조가 돼요. 인지도라는 게 금방 사라지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계속 하다 보면 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큰 거지. 어머님도 수입 대비 우리 학원비 지출이 너무 크면 학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애들 학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학원들의 질이 떨어지고 그중에 이제 살아남는 학원들이 있을 거고 예전에 2018년도 그때쯤에 주변에 과학 학원이 딱 2개 남았었어요. 저희 선택지가 없었어. 하도 애들이 이제 그때 인강 보면서 한다 막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근데 나중에 가면 또 고를 게 없어지고 애들이 현실을 장악해서 아 이런 건 학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시기가 곧 한번 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학원비까지 줄이고 있는 거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40대 50대 이제 부모님들의 퇴직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잘 된다는 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느긋하게 키우시면 좀 될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서 뽕을 뽑으려면 학원비를 아끼려면 알잖아요. 밥이 나왔는데 밥을 그렇게 띠적띠적 남겨서 먹게 안 교육시켜야 돼요. 학원 가서 뽕을 뽑게 만들어야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 2번 듣는 애들도 있어요. 이 내용 듣고 한 번 더 들어. 돈 더 안 받아요. 그렇게 들으라 그래도 안 듣는 애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지금 듣는 애가 2-3명 되거든요. 그렇게 듣는 애가 물리학을. 아우 이뻐 죽겠어. 그냥 성적 안 나오면 어쩔까.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원업들이 전체적으로 위기고 소형 학원이나 이제 대형 학원에서도 과학과 같은 경우는 한 반에 막 50명씩 때려놓고 막 100명씩 때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는 하지만 뭐 이런 거죠. 필요는 한데 많이 안 와. 그리고 와야 될 애들보다 와봤자 소용없는 애들이 많이 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아이가 진짜 바닥 정도의 실력이면 학원을 보내면 어머니가 봤을 때 유효한 정도까지는 안 올라요. 학원이 효과가 없진 않은데 그 유효한 효과까지는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원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학원의 광고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학원의 시스템이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불가능한 거를 자기 아이한테 맞지도 않는데 권유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중등부반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대비가 쪼개지고 있어서 신규를 안 받고 있어요. 중등부 내신은 신규 제가 금지시켰거든요.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진도 맞는 애들만 받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익을 포기하고 지금 있는 아이들의 성적을 만들겠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학원의 시스템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어머님 꼬실 때처럼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안 어려운 애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참 느긋한 것 같습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